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열의 그대에게입니다. 지금 오늘 2월 23일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장중이고요. CS 윈드가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풍력 관련주로 글로벌 1위 기업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주를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적극적으로 M&A를 진행을 하면서 성장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들을 한번 볼게요. 실적들을 보면 연간 실적들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죠. 3분기는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도 그렇고 M&A 베스타스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 베스타스사의 실적이 좀 4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좀 밀려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좀 기저효과가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좀 증가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지난 3분기하고 지난 2분기하고도 유사한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한 거고,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진 실적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공장 초기 가동 비용들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자, 매출액 자체는 좀 2배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 2천억 원 가량이 됐을 때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가량 나섰는데, 매출액이 2배로 증가가 됐음에도 영업이익이 뭐 여기에서 400억대가 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번 연도 2021년도 이때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가 됐고, 매출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당기 순이익도 2배로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EPS 1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PER이 조금 이제 저평가가 좀 되지 않나. 저평가 성장주 치고는 이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추주라고 했을 것 같으면 PER이 좀 상대성인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700원 수준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849원 EPS를 적용하면 63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649원을 이제 확정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킬 텐데, 1649원은 9원 정도 반영을 시켜버리면은 32배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2배로 증가가 되면서 EPS도 주식수가 변함이 없는 상태고 32배 정도로 증가세를 좀 보여줄 이 PER의 좀 안정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를 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정당하냐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가 됐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증가가 됐으니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 가격대가 뭐 거품이 좀 빠진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좀 시킬 수 있는, 시장 투자자들을 납득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 리뷰를 좀 보면, 공시 이거 이제 뭐 IR 자료인 거죠. 수주 4분기 실적 IR 자료. 3분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는데, 수주 물량 2연 생산으로 최고 매출액은, 일단은 최고 매출은 달성을 했다. 작년 하반기 인수된 미국의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 포르투갈 생산 법인이 4분기 신규 편입으로 매출을 반영을 시킬 요인들이다. 이런 일단 매출의 증가세를 미국이나 포르투갈 생산 법인이 반영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연등 생산 물량 소화, 신규 생산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 법인 가동이 가속화, 이 가속화를 위한 일시 비용, 그러니까 잠깐 일시 정지됐다가 재가동 시키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용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세는 매출액이 증가된 것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번에 2021년도 손익 목표를 보면 실적들이 41% 정도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수주 같은 경우에서도 타겟 수주 자체가 70% 정도 증가된 그런 증감률을 이어갈 것 같다.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증가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더 70% 정도 더 증가된 그런 수주를 기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생산 시설 풀 가동 기반으로 3분기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것들을 만회를 시켰고 해상 운송비 부담 증가로 해외 시장 외 매출처 다각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 유럽 시장 외 유럽 시장이 좀 중심이에요.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차이나, 터키, 아메리카 그리고 뭐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앞으로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 보면 유럽 키워드가 거의 다 유럽, 미국 그리고 또 중국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유럽 같은 뭐 상황들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을 봤을 때 글로벌 좀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하니 많이 막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 유럽 뭐 여기 독일이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고 뭐 여기 한국 있고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림 쳤을 때 여기 이제 유럽이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충 이렇게 지도 봐주세요. 러시아에서 노르트 스트림이라 해가지고 가스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주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 독일도 그렇고 뭐 이 가스관이 좀 가동을 중단을 시킨다. 전쟁을 하면 이제 가스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에서 전력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스관이 끊겨버린다라고 하면은 당장 일주일치 가스밖에 재고가 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라고 하면 가스관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돌려야 되는 게 당장 시급한 게 화력이 대안인데 그러면 석탄하고 뭐 이 원유가 대체제잖아요. 근데 가스가 끊겨버리니까 화력 발전소를 돌리기에는 탄소 중립이 대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고 약간 이 풍력 쪽이라든가 원전 쪽으로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래서 LNG 같은 지금 이런 뭐 조선 쪽에서도 LNG 선의 발주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조선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이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력난이 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이 끊김으로 인해서 풍력, 원전 이런 에너지에 대한 주요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풍요로웠을 때는 뭐 중요도가 좀 시급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었는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뭐 여기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선투자,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대략적인 규모가 한 5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8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천하게 CS 윈드가 500억을 매수를 하는데 천천히 매수를 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냐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공시가 명확하게 자사주 매수 뭐 시장가로 얼마나 매수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자유공시로 나오진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고개를 좀 들어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오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워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반발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과열 양상들을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 속에 있긴 한데 일단은 주가 지수 자체가
유가증권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들이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CS 윈드 입장에서는 뭐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연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지켜보시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평균 단가 여기서 고점과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의 중간 온도가 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 이 강도가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중간쯤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들도 있었죠. 전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61선을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고 이 6만 원 부근들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6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61선이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뚫어주고 6만 원 이 부근에서 그 다음 저항 구간이 6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6만 원 이 부근에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또 뭐 재차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다가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야 이 장기 이평선 여기 있죠. 121선 이 6만 원 구간에서 또 저항 구간에서 또 돌파를 하는 모습들 그렇게 돼야 이제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견고하게 성장성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의 조정은 뭐 과우려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강세 흐름들이 실적에 맞춰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PER이 32배라고 하니까 뭐 80배까지는 좀 올라가도 성장주기 때문에 크게 투자 심리 차익 실현 80배 정도까지 가면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때까지 좀 과열 양상을 보여도 그렇게 뭐 상관은 없거든요. 성장주기 때문에 뭐 과도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잠깐 맞더라도 시장에서 잠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한 PER 30배 정도 수준에서 맞춰졌을 때 PER 한 70배, 적어도 이제 60배 그때까지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에 주가가 한 7만 5천 원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EPS 1649원이었나요? 1649원이네요. 이 가격들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PR이 한 45배 정도 수준이 되죠. 35배에서 45배 수준. 그리고 7만 5천 원 수준에서 또 시장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8만 원까지도 한번 1649원 8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5, 60배까지 60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9만 원 1649만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시장만 좀 받쳐주면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반영이 좀 필요하겠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만 이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적으로도 좀 한 버텨 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런 요인들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CS 윈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참고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